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퀴어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게스트가 계신데요. 데일리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타님. 너무 반갑습니다. 떨려요. 아, 네, 진짜? 반갑습니다. 저 많이 떨어요. 지금 막 땀나요. 데일리님 마지막으로 나오셨던 게 언제죠? 아마 2015년쯤, 15년도 더 됐구나.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 4년 동안 엄청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네. 저 지난달 결혼했어요. 에? 예. 아, 아니, 축하드립니다. 네. 리타님한테 방송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약혼 상태였는데, 네네네. 저희가 급히 결혼을 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니, 원래 무슨 일, 애기를 가지는 것 때문에 급히 결혼해야 돼가지고,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인지 좀 예, 자세히 설명을. 네. 그럴게요. 제, 와이프가, 네. 파트너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걔는 거의 이제 40대를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난자를 아, 냉동을 시켜놓고 나중에 네. 체외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벌써 난소가 말라붙어가지고 난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래요? 진짜로. 어이없네. 예, 그래서, 아니, 얘기 좀 들어봐요. 네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난자를 냉동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한 10개를 넘게를 냉동을 시키면은 5개가 살고 그 5개 중에서 문제 없는 게 몇 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신의 확률이 줄거든요. 근데 젊은 아, 네. 사람들은 난자를 한번 커렉션을 할 때마다 10개 이상씩 나오는데 얘는 3개가 안 나와가지고 커렉션이 불가능해가지고 그 난자가 냉동이 안 되면은, 어, 정자랑 남자랑 합친 거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수정체? 예, 저 잘 수정체, 모르겠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자랑 남자랑 합친 그 배아라고 네이버에 아, 뜨는데요. 네. 배아를 얼리면은, 배아는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네. 그렇게 배아 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비싸져가지고, 아, 그러려면, 제가 가난한 학생이라서 지금 네.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얘 아래의 의료보험을 들어가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히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번에 한국 오셨을 때, 네. 그, 때가 언제지? 진짜 그것도 너무 옛날 일이네요. 그거는 3년 전이에요. 제가 얘를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네. 리타님도 만나고 음, 음, 사진도 음. 보여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잠깐, 근데 혹시 데일리님을 잘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네. 간만에 나오신 거기도 하고, 진짜? 네. 그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자기소개가 전혀 없이, 일단 기쁘고 다급한 소식은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완전 저희끼리 아는 사이라서 잊고 있었네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네, 그럼 제 소개를 할게요. 네. 그러면, 저 니타님이랑은 뭐 게스트랑 호스트 사이고요. 그렇게 딱히 특별한 사이는 아니고요. 처음 맞아요. 그 5회 방송할 때 게스트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뭐 블로그 친구가 돼서 네네. 교류를 이어가다가 제가 블로그를 그만두고 네. 최근에 제가 난데없이 게스트 필요하면 제가 나갈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예. 4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네요. 네. 그리고 저는 시애틀에 사는 레즈비언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프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5화 때도 저희가 스카이프로 통화를 했고, 예, 그때는 좀 더 상태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스카이프가 좀 음. 망해가나 봐요.
네, 아무튼 결혼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무슨 어떤 식 같은 걸 하나요? 막, 아, 그게, 네, 예, 미국에는, 네, 한국에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결혼이, 약간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음. 그래서, 아예, 그 뭐지, 판사 앞에 가서 법적으로 네? 하거나, 네? 판사 앞에 가서, 판사 음. 앞에 가서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어, 그 신부나 이런 중이나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 이렇게 호스트를 해줘야 돼요. 음, 결혼은. 음, 근데 저도 그렇고 제 파트너도 그렇고 이렇게 종교적이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인터넷 사이비 종교에 가입만 하면 들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대충 바닷가에 가서 친구 두세 명 불러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팔찌 나눠 갖고 저희는 반지를 안 하고 팔찌를 했습니다. 네. 팔찌를 나눠 갖고 간단한 서약을 하고 그 사람이 저희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 지금 끝난 거예요? 결혼식? 예, 예. 아, 재밌네요. 그렇구나. 예. 아, 근데 내년에 식은 제대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때 아, 초청해드릴까요? 네네. 그렇구나. 왜 한국에서는 그냥 네. 보통 뭐 식을 올리거나 식을 올리지 않거나 근데 식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이비 종교는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가입만 하면은 네.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네. 이렇게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저도 지금 당장 가입을 해서 그 네. 신분을 받고 아무나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우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이 돼? 아니, 그게 무슨 정말.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 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서 네. 종교적인 신부나 이런 걸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상 아무나 나도 신부요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도 돼요. 음, 근데 음. 법적 상으로는 신부나 이런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결혼을 아니면 판사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나는 걸 안 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라도 대충 이렇게 뭔가를 권한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한 거죠. 근데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으신 분은 어떻게 자기 자격을 승인받죠? 그러니까 뭔가 증명서가 있나요? 아, 증명서 없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 법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신부라고 할 수 그냥, 있으면? 그렇죠. 그냥 에? 형태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 어떤, 왜냐하면 이 네, 나라가 크리스천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원래부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종교적인 제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화 할 때도 네. 거기에 대한 그 토론이 많았죠. 이거는 종교적인 권한인데, 우리 음. 종교에서 너희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토론이 많이 오갔어요. 거기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애가 해도 되나요? 아마 될 거예요. 아, 이름이 필요한 거죠, 이름이? 예, 사인이 필요하고, 집 주소가 필요하고, 그것밖에 필요 없어요. 와, 진짜 뭐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이서 아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저는 원래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요. 얘는 뭐, 그럭저럭 이랬는데, 네. 아무래도 난소가 말라붙다 보니까 얘도 다급해졌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 난소가 말라 붙는다는 아이, 표현은, 네. 저는, 예. 아니, 저는 사실 제 유전자를 뭐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음. 아이를 가지고 싶을 뿐이지 유전자를 남겨야 된다고, 남기고 싶은 본능은 없는데, 얘는 그 본능이 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얼려가지고 잘 보관하려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누가 임신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임신은 제가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걔 난자를 지금 이제, 어, 다음 달 중쯤에 이 난자를 채취를 하도록 스케줄이 돼 있고요. 네. 이미 정자 기증자는 골랐어요. 골랐, 아니,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네. 인터넷에 정자은행이 많아요. 네네네.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 뭐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네. 지금 뭐 하는지 있고, 뭐 목소리 인터뷰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제 와이프가 대만인이고,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대만인, 한국인, 이렇게 정자 기증자 위주로 보고, 네. 골라서 벌써 샀어요. 아니, 뭐, 사가지고, 네. 네. 예, 사서 벌써 의사한테 보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랑 얼마나 긴밀하게 컨택트가 이루어지나요? 긴밀하게가 무슨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한테는 저희가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아, 네. 기증자는, 네. 어, 철저히 신분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아, 그 그렇구나. 철저히 신분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나중에 아이가 18살 이상이 되면 자기의 연락처를 줘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그때도 주지 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분은 어떤 경우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사실 연락을 해도 된다는 기증자를 찾고 싶었는데요. 네. 워낙,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락하지 말라는 사람을 골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최근에 막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한국의? 예, 예. 그 문재인이 토론에서 나왔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 한국 그 정세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그냥 밀접하게 접하고 있다가 데일리님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너무나 흥미로워요. 그냥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갑자기. 아, 혹시 아까 그 이야기가 약간 불편하신가요? 어떠세요? 뭐가 불편해요? 시차가 느껴진다는 이야기 같은 거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음. 좀 제가, 많은 권리를 누리면서 어? 사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비슷한 권리를 못 누리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제가 예. 당연하게 권리를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근데 제가 일단 그 말을 드렸을 때는 거기서 막, 한국은 이런데 미국은 그렇군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다른 가능성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죄송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야, 아니, 너, 근데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죠? 왜일까요? 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선진국, 중선진국에 살고 있으면서 좀 저희와 비슷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한 게 맞지 않나요? 아, 네, 그럴 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를 못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송구스럽네요. 듣기에는 네. 약간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으면, 그리고 데일리님 입장에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지 않나요? 뭔가 인생에서 재밌는 걸 찾을 때 그게 끝이 아니지 않나요? 예, 아니죠. 예, 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아, 뭐,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데 저기는 잘 사네? 이런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 감사? 제가 저번에, 저번 네, 방송에서는 워낙 웃겨가지고, 요즘 네. 제가 좀 인간이 재미없어져가지고, 웃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는데, 웃겨야 될 텐데. 그게 무슨 말? 네. 아, 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벌써. 최근에, 아니요, 저는 괜찮고요, 전혀. 네. 왜냐면, 계속 한국에 있는 게스트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런 환경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혹시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음, 한국에는 정자은행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체외 수정을 하려면은 네, 굉장히 비싼데 정자만 사서 그냥 넣을 수도 있거든요. 내추럴하게. 네. 그럴 때는 미국 정자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생각하고 계시는 커플이 계시다면, 음, 미세를 음, 생각하고 계시는 커플이 계시다면. 왜냐하면 제가 워낙 여기에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한국 정자은행을 통해서 가볼까 하고 봤는데 한국에서 불임 커플들도 미국 정자은행으로 오더라고요. 한국에 없어서. 아, 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저희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성애자들에게도 이런 옵션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더 아마 낯설게 들리실 거예요. 아, 근데 또 제가, 어, 임신이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되게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옵션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기타님 저번 방송 들어보니까 네, 언젠가 네. 아이는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신 것 같잖아요. 가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진짜 내가 낳고 싶다 이건 아니라 예. 네. 그냥 복제여도 괜찮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아무 말을 막 해놓고 막 수습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같이 사시게 되는 건가요? 하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 제가 계속? 네. 학업 때문에, 네. 지금 좀 멀리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시애틀에 갔다가 학교로 2시간 좀 넘게 운전해서 왔어요. 그렇군요. 이거 저번에 메일 보내주셨을 때, 네. 의과대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뭔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예. 네. 그거는, 사실 근데 이 메일이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메일에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어, 일단 저희 학교가 좀 보수적인 학교예요. 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도 많고, 교수님들 중에서 LGBTQ 약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특히 저랑 비슷한 LGBTQ 학생들이 굉장히 위축을 되고 다 클로젯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게,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클로젯에 있냐. 음. 예, 그래서 저는 입학 원서에도 뭐 저에 대해서 오픈하게 쓰고 다 써가지고 합격이 됐기 때문에 뭐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 학생들이 차별을 두려워해서 클로젯에 네. 있는 걸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은 환자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지? 음, 이 두려움의 근거는 있나라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미팅을 하고 했는데 다들 저희 위에 학년들이 이 학교 보수적에서 그 LGBTQ 동아리를 만들면 절대 허락을 안 할 것이다. 헛수고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길래, 그러면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된다고 그러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네네. 만들게 됐는데, 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그 커밍아웃을 한 사람과 안 한 네. 사람이 의료 행위가 필요할 때 의료를 찾냐, 안 찾냐. 네. 그게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밍아웃을 안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사와 대화를 하는데 거리감이 들고, 이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의사한테 오픈을 하냐, 안 하냐죠. 네. 한마디로. 네. 의사한테 오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의사를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 그 커밍아웃을 쉽게 할 수 있을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LGBT에 관련해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뭐 로다나 티지나 네. 할 때 보면은 게시판 보면 사람들이 저 산부인과 가야 되는데 이거 나 레즈비언 거 얘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럴 때 저는 늘,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꼭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성병에 노출이 되는지, 뭐, 어떤 종류의 성병에 노출이 되는지, 그거와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병뿐만이 아니고, LGBTQ 사람들,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의 억압을 받으니까, 여기도 아직까지도 사회의 억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뭐, 우울증 관련해서 스크리닝을 하거나, 뭐, 이 사람이, 자기 직장이나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인가. 사실, 여기서는 다른 아우팅의 문제보다도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엑스트림한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폭력을 해하고 또 여기서 집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집 없이 또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40%가 LGBTQ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의사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로 나오는 세대 의사들에게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이 단체를 만들어서 모아서 뭔가 바꿔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얘기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어떻게 그 의사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클럽 차원에서 2학년, 3학년들한테 네. 서베이를 보냈어요. 네.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LGBT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충분하냐. 네가 LGBT 환자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는데 대부분은 뭐 여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게 불충분하다. 아직까지는 LGBT 환자들 대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식의 서베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왜 이런 서베이를 하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는 이런 식의 답변들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놀랍네요. 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그거를 근거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서베이를 제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LGBT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벌써 LGBT 그 학교 차원에서 LGBT 교육을 2번을 시켰어요. 1학년 네. 한 번, 2학년 한 번 이렇게.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된다 물어보셨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도 제 친구들 중에서 LGBT를 처음 만난 게 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노출이 많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럼 다들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편견이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음.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없는 게 게이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 뭐 HIV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냥 게이 남성은 HIV다 뭐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동성애자는 무조건 난잡하다 뭐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 편견에 의해서 그 전까지의 편견에 의해서 아무래도 나가서 환자를 대하다 보면은 그 편견이 더 확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게이 사람들이 아플 때 오는 경우가 안 좋을 때 경우일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네네. 아파서 그렇죠. 의사를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더 확고해지고 그 편견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환자를 대하는 것도 안 좋아지고 그 환자도 이 의사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면은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떠한 편견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고 하면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플 때 병원을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특정한 정체성, 어떤 성적 지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얻기가 더 쉽다라는 식의 그런 근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단순히 나쁜 편견만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예, 나쁜 편견은 아닌데요. 음. 왜냐하면은, 뭐, 어떤 특정한 인종은 어떤 네. 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유전자적으로, 네. 어떤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병에 더 노출이 되고, 그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동성애자의 성행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틀린 분야의 병에 노출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에 인해서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한 감정, 음. 그런 편견이 확고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무슨 네. 뜻인지 이해가. 네. 아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레즈비언들이나 게이인 분들 혹은 뭐 트랜스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걸 꺼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나는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어떤 병에 더 잘 걸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제 레즈비언이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네거티브한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까봐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더 잘 걸린다와 네거티브한 편견이 강화되는 것이 그러지 않기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이렇게 그 동성애자의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애들 중에서 40%가 동성애자거든요. 동성애자거나 퀴어거나 그게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쫓아내서 너 음, LGBT라고 쫓아내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마약도 하게 되고 몸도 팔게 되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의사로서 봤을 때 요, 억압받은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안 하고 역시 동성애자는 이렇게 문란하게 마약이나 해대고 문란하게 몸이나 팔고 역시 이래서 얘네들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가족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억압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를 하면 아마 좀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음. 네.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 너는 잘 해줘야겠다.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약간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이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 그래서 그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런 걸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이걸 좀 내가 동성애자를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느냐? 왜 너희는 맨날 특별 대우를 바라느냐?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는 동성애자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성적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가끔씩 있고요.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한 근거로 이 사람들을 밝혀내는지, 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약한 사람을 더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 사회적으로 네, 맞는 예, 말이죠.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죠. 그러려고 의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음, 음. 그러면 예. 뭐라 그러지? 그 데일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일단 파악이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예, 되죠. 예, 일부러 안 되도록 제가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야지 본심이 나오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니까 교육의 내용에는 주로,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 약자인 계층이 받고 있는 차별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예, 그런 교육도 받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에서 큰 화두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트랜스젠더거든요. 네네. 예, 트랜스젠더인데, 예,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계이니까 네. 의학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인터섹스를 아세요? 네네. 예,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인터섹스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좀 중간 비슷하게 태어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0.1%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 대한 리서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네. 그 남자아이 꼬추가 네. 일정 크기가 안 되면은 얘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었어야 된다고 의사가 결정을 내리고 부모님한테 권유를 하고 수술을 해버려요. 음, 음, 음. 그 아이는 여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네. 수술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커가면서 자기 젠더 정체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젠더는 타고나는 게 맞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를 고추를 자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젠더는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터섹스인 분들 중에서 나중에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나면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이거는 트랜스젠더들도 자기네들이 고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의학적인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도 이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증명되지도 않는데 난 트랜지션을 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의학적인 어떤 근거로? 아, 그런 거 그냥 설명 안 하죠. 불리한 건 뭐야? 설명 안 해요. 뭐야, 존나 웃기네. 아, 근데 그거 되게 유리한 것만 설명을 해야죠. 되게 그런 논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잘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책 제목 중에 왜 그런 거 있는데,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 막 이런 표현들, 네, 이런 상투적인 트랜스젠더에 대한 묘사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설명 아닐까요? 오히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지금 트렌드에 뒤처진 거예요. 그게, 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아, 존나, 아니요. 트렌드에 뒤처지신 게 아니고, 그, 각자의 입장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답니다. 예.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호모 로맨틱 바이섹슈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꼭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확 단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잠깐만요. 때문에. 호모로맨틱 예,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실 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좀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되게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아, 예. 네. 호모 로맨틱이란 것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동성애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섹스를 남자랑 할 수는 있어요. 하기도 했고. 네. 할, 수- 뭐, 섹스가 그렇게, 뭐, 꼭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뭐, 할 수도 있는? 네. 예. 아, 그, 네. 네, 얘기하세요. 아, 남자랑 섹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랑에 빠지진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을 그냥 누구랑 섹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둘 다 섹스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이섹슈얼이다인 것이죠? 아니, 저는 정체성은 레즈비언이고요. 네, 네. 정체성은 레즈비언인데, 이걸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 섹슈얼한 부분을 나누자면, 예. 아, 이해를 완전히 했습니다. 예, 예. 아, 그거 한국에서 안 나눠요, 요즘? 한국에서 나누거든요. 근데 네. 제가 무슨 이유는, 예.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그 바이섹슈얼 레즈비언?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 레즈비언인가? 그렇게 정체화를 하신 분이 계신데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아는 아주 작은 소사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었냐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논의가 나왔었거든요. 이 과정이 이해 가시나요? 아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어떤 정체성을 수식하기 위한 수식어로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둘 다와 섹스할 수 있는 존재를 단지 바이섹슈얼로 규정하는 할 때 그건 정체성이 아니고 그냥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아무 입장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가 제 입장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활발하게 오간 적이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네. 아, 제가 이걸 쓰게 된 계기가요. 네,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심장이 뭐,
이성, 동성 혹은 스펙트럼 안에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섹슈얼 디자이어, 성적의 끌림이 이성, 동성 혹은 그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젠더 또한 뭐 트랜스젠더, 시스젠더 그리고 그것 또한 스펙트럼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 이 세 개가 다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각자 따로따로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호모섹슈얼, 바이로맨틱,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저 봤을 때 얘는 왜 이 환자는 뭐 이렇지? 나는 그 반응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도 나도 이걸 나눌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예. 또한 저도 약간은 뭐 트랜스젠더의 스펙트럼 안에는 조금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네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 나왔냐면은, 예, 아까 전에 제가 데이트했던 사람들 중에서, 트랜스젠더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또한 스펙트럼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뭐랄까, 아까 그 트렌드에 뒤처졌나요? 라는 얘기를 하셨나요? 그게 또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도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이 존나 싫은 사람은요? 그냥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씨발 미치겠네. 아니, 스펙트럼이 일단 양극단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싫어서 스펙트럼으로는 날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 그 중간에 아무런 포인트 중에서도 나는 속할 수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간에 얼마나 내가 헤테로섹슈얼에 가까운가, 얼마나 내가 호모섹슈얼에 가까운가를 얘기하게 될 때, 결국에 전제하게 되는 건 두 개의 양극단인 거잖아요. 예. 그것이 싫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관점 차이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레즈비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너 그래도 한 60% 레즈비언이고 나머지는 헤테로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고 그냥 혼자 이제 존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트렌드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그냥 갑자기 하는 얘기인데 예. 그것은 사실 트렌드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전혀 그냥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남자 몸에 갇힌 여자 이야기 같은 걸 들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바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젠더에 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사실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뭐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아무도 안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요? 네. 없어서 만든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의사들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어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의사가 나중에 아직 의사 되려고 했지만.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요? 이거 말고? 한 달 뒤에 큰 시험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커리어를 확정 짓는 큰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건지? 예. 스텝 1이라고 의사시험이 3단계예요. 그래서 2학년 끝나고, 제가 지금 2학년이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2학년 끝나고 한 번 보고, 3학년 끝나고 한 번 보고,
세 번째는 아마 레지던시 도중에 한번 보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는 시험이 나중에 레지던시를 어디서 하느냐, 어떤 분야에 하느냐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내과를 이렇게 내과도 노인을 주로 상대하는 내과를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부인이랑 같이 있으려면 시애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잘 봐야지 안 그러면 또 부인이랑 헤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지역이 좀 더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게 있나요? 그 레지던시가 일종의 직업이에요. 네. 직업 의사인데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 시애틀에는 그 직업을 받는 한량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전국에서 오는 이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 몇 개 아, 없는 자리를 위해서. 또 저 질문 있는데, 예. 그, 보통 한국에서 레지던시라고 하면 되게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예. 아, 여기도 실제로, 예. 그래요. 과로사로 다들?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아, 다들 예, 그렇군요. 여기도 그래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을 하시는 게, 근데, 아까 경쟁을 얘기하셔서, 예. 네, 그게 지역마다 뭐 어떤 격차가 있는 건지, 어떤 곳에서 일하면 좀 더 복지가 좋고, 어떤 곳에서 일하면 복지가 별로 안 좋고, 이런 게 있나요? 아, 예. 학교마다, 그 병원마다 다 틀려요. 아, 병원마다 다 그렇구나. 틀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예. 그거,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안 되는 게, 저희 네. 와이프가, 네네.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해요. 근데 네네. 예. 비디오 게임이 그 업계가 많이 없어요. 네네. 아주 큰 도시 몇 개만 있고, 또 여기서 꽤 좋은 직장을 해서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이를 기르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호의적인 도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떠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예, 레지던시에 따라서 그 온도 차가 있죠. 음. 아까 전에 뭔가 없는 인간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진짜 재미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느끼시기에 요즘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거는 못하고 계속 공부하시느라 그러신 거죠.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파트너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 때문에. 네. 예,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근데 공부를 저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 여러모로 입시에 시달리는 사람들 비해서는 뭐, 이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공부밖에 안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일상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쵸? 뭐 아, 수능 보기 전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네. 근데 정말 너무, 얼마나 다들 공부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한국이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는 사실이지 않아요? 완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완전 완전 그렇죠. 랭킹 탑 원, 투. 예, 굉장히,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예, 아마 데일리님 공부하시는 거가 한국의 막 애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비교해서 양이 적다? 질이 낮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의사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 있는 고3들을 생각을 하면서 걔네들은 또 더 어린데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위를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이해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이해가 예. 됐네. 저, 리타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밀린 방송들을 많이 들었는데 네. 계몽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 굉장히 계몽을 네게티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네거티브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계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철학적인 주제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계몽을 좋아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계몽을 한다는 게 꼭 이렇게 내가 상위고 다른 네. 사람들은 뭐 하위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계몽이 아니고 네.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의 시야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이 좁은 시야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배우면서 넓혀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시야가 좁으면은 넓혀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클럽도 만들고 이렇게 뭐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음, 그렇기 음. 때문에 근데 계몽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그 단어와 그 쓰임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태도들이 싫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리 그 사람이 너는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아니요. 그럼 괜찮아. 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소위 계몽이라고 하는 게 쓰일 때 되게 낮은 곳에 있다가 이제 좀 어떤 아, 계기를 통해 인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것들을 인식했다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맞아요. 대체로 그게, 제가 일상에서 겪기에는 약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 실제한다는 것을 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이유로 되게 오히려 어떤 사람 판단할 때, 아, 너는 뭐, 어떠어떠한 약자니까 어떠어떠하게 대해야겠네. 라는 식의 태도가 동시에 실현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어, 반드시 연결되는 건 그런 아닌데, 의미가 있네요. 예, 음,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특히 그 네. 약간, 예. 근데 또 오늘 방송하면서 데일리님 말 들으니까, 확실히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혼 얘기도 그렇고, 데일리님이 사는 곳에서는 결혼이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동성 간의 결혼이. 아, 예,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뭐, 그쵸, 그쵸. 사회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네, 문제가 있죠. 예.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법이랑 관련이 매우 깊잖아요. 그렇죠. 매우 매우 네. 깊죠. 근데 그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는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계몽이 필요한 것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당연하죠. 예. 네. 그 델리님 하시는 활동이나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일단은 많은 사람을 계몽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 얘기하다 보면 예. 맨날 바뀌어요, 사실.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입장이 맨날 바뀌어서, 예. 어, 그러한 미래를 상상을 하려면 계몽이 일단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근데 예, 사실 저는 아까, 늘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승인된 제도라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분위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체감이 되는지? 아, 예. 어,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을 빨간 지역이라고 그래요. 빨간 지역. 네, 빨간 지역이가 사는 지역은 굉장히 파란 지역이고, 네, 네, 그런데, 빨간 지역에서는, 손잡고 다니면은, 네. 뭐, 총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 헐. 예,
예, 아직까지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진료 거부도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 의사가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 의해서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가 있는데 그 네. 아이의 소아과 의사가 그 부모가 레즈비언인 이유로 그 아이를 진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일도 아직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 그래서 본 다큐멘터리 중 하나는 이거는 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트랜스젠더 TFM께서 TFM이니까 아직 난자가 있고 자궁이 있잖아요. 네. 자궁암에 걸렸는데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도 자궁암에 걸렸어요. 네.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치료를 안 해주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얘기가 왜 나왔지? 얘기는, 계몽의 중요. 네, 차별의 실제로 예, 그 체감을 하시냐는 예, 그런 이야기였어. 거. 네. 예. 그리고 저 최근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나 받은 거는 이제 늙어가는 LGBT, 늙어가는 게 아니지. 노인 뭔 소리야? LGBT들이. 늙어가 에이징을 바로 번역하신 건가요? 뭐지? 예, 네. 이직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우리 권리를 위해서 70년대에 막 싸우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이 싸우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제는 노인이 됐잖아요. 네네. 노인이 돼서 힘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이 있어요. 네. 복지 시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자기를 케어를 하지 못하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다들 원래 아웃이었던 사람들도 다시 크로셋에 들어가고 자기 다른 LGBT 친구들과를 일부 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한데 거기서 차별을 받으면 위험하니까 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서비스 내에서 한 서베이에 의하면은 50% 이상이 굉장히 LGBT에 관한 편견을 깊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스타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아직도 문제가 많죠, 사회적으로. 제가 노인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아웃하잖아요. 아웃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의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LGBT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면은 스태프들이 환자나 노인들을 함부로 못하고 또 환자나 노인들도 편하게 차별과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질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어쨌든 그런 6, 70년대의 LGBT 운동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왜 그런 공동체 같은 곳은 없나요? 없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안 지내나? 이거 되게 유토피아적인 상상인가?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네. 굉장히 많이 들면은 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서로를 케어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뭐 같이 사는 하나의 빌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아웃이었는데 다시 클로짓이 된다는 게 되게 고립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라는 것이 궁금해졌네요. 모를 일이지만. 그게 일단 제 생각에 리타님이 말하는 식의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지타님이 생각하시는 식 공동체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네. 늙어가는이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나이 드신? 나이 예, 든? 나이 네. 예, 예. 노인 LGBT의 사회 복지를 케어하는 그 단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굉장히 작고 네. 리소스가 적어요. 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네. 특히 약간 인상 깊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뭉쳐서 싸우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 네. 저 같은 이렇게 좀 젊은 쪽 사람들은 네.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자유를 누리고 자기 가족과 단절되지 않고 친구들과 단절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가 좀 적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데일리님께서는 혹시 그 파트너와의 미래 외에 다른 걸 상상하시는 게 있나요? 노후에 대해서요? 네. 뭔가 아니면 LGBT 공동체 얘기하다가 예. 혹시 그러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노후에 대한 이야기라도? 저는 옛날도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좀 힘들죠. 그쵸? 특히, 뭐, 힘들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를 먹으면 자기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어디 무슨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완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누가 도와줘도 자기 네. 집에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어디 뭐 들어가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딱히 생각 안 하는데, 뭐 LGBT를 위한 뭐 굳이 더 이상 집에서 혼자서 못 살고 무슨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노인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LGBT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빙산의 일부를 덮는 거고 가장 좋은 일은 모든 시설에서 네. LGBT가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천재적인 말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한국의 독거 노인이나 그냥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연구자가 계신데요. 그분도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자기 집에 있는 거 제일 편해하고,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폐지 주우면서 할 수 있는 내 생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노인이니까 모여있는 거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노인들 안 모여있지? 모여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 진짜 너무나 폭력적인 그 위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모여 있으라는 거야, 뭐야? 걸리적거린다. 서로 모여 있어 이런 거. 제가 했던 질문도 되게 이상하네요. LGBT끼리 왜 안 모여 있죠? 막 이런. 왜 모여 있어야 되는데? 모여 있으면 여러모로 범죄의 표적이 되겠죠. 좋지가 않네요. 데일리님은 지금 와이프분 말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친구들과 교류를 하세요? 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떡해요? 아니 저희 배우자가 맨날 놀리는 게 네. 너는 맨날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친구는 왜 별로 없냐고.
네, 그러게요. 예, 아니, 그게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요. 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내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막상 연락은 좀 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뭐지, 블로그 닫고도, 블로그 친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 블로그는 예. 어쩌다가 닫게 되신 거예요? 너무 그게, 합격을 하고, 네. 합격하기 전에, 대학원 합격하기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대학원 이렇게 원서를 넣고,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바빴어요. 자기소개서만 뭐, 한 음, 30개를 쓴 것 같아요. 음, 예, 그게 바쁘고, 또 이제, 대학원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또 더 바빠가지고, 바쁜 이유로 네, 방치해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닫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네. 친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친구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친구가, 친구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네, 예, 알겠어요. 예, 예, 그, 많지, 학교에서는 많이 사귀었어요. 학교에서는 워낙 이렇게 존경할 만한 애들도 많고, 네. 존경해서,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너무 바빠서 같이 놀지를 못하니까, 네네, 네. 예, 깊어지진 않네요. 아니, 다들 예, 바빠서 그리고 그냥 또 그런 건가? 네. 네. 파트너가 생기면 파트너의 에너지 쏟으느라 시간이 없어서 레즈비언들은 주로 그렇게 고립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놀다가 일단 딱 파트너가 생기면 없어져요. 아, 근데 저를 그거는, 포함해서. 그거는 예. 많은 그, 연애를 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레즈비언들이 좀 더 그러지는 않고요. 레즈비언들이 좀 더 그런가? 저는 사실, 글쎄요. 아니, 여긴 좀 그런 편견이 있어요.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죠? 레즈비, 레즈비언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네, 여자친구를 사귀면 없어지고 네. 여자친구가랑 깨지면은 다시 나타난다는 그런. 아, 저는 또 저한테만 있는 편견 같은데, 네,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 중에, 네, 그냥 지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예전에 사귀었거나 예전에 잤거나, 그냥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레즈비언 친구들인 것 같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맞는 것 약간 같아요. 잠재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친구라는 게 개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니, 그리고 네, 또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은 네, 좀 그 에너지를 쏟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네, 친분이 맞아요. 맺어지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가까워지는 레즈비언 친구가 있으면 그건 사실 이제 친구가 아닌 거 아닌가? 아니, 뭔 소리야? 저는 가까운 레즈비언 친구 없어요. 제 베스트 프렌드는 남자예요. 네, 아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도 그 네. 모양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지금 파트너분이랑은 말이 그러니까 잘 통해서 친구와 같은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이신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성격은 정반대인데, 예, 네. 말은 통해요. 아까 관심사가 예. 겹쳐야지, 그리고 예, 예, 그렇죠. 네. 관심사가 많이 겹치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크게 겹치는 건 없는데, 왜냐면 얘는 아티고, 네? 저는 과학자고, 얘는 아, 과학이랑 수학을 싫어하고, 저는 과학이랑 수학을 매우 좋아하고, 네, 굉장히, 센스가 없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공통된 분야는 주로 뭐 철학이나 아, 뭐 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음. 아니면 뭐 불교에 대한 토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공통 관심 주제, 그리고 환경 보호, 네. 인권 이런 네. 거 공통 주제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세상을 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걔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직감적인 사람이라서 네. 디테일한 거 안 보여요. 저는 디테일이 안 보이고 걔는 디테일만 보여요.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안 보이는 건 걔가 보이고 걔가 안 보이는 건 제가 보이고, 그래서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쇼킹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감각적인 사람들 전부 다 밤일을 잘하나요? 네? 뭐라고요? 감각적인 사람들은 네. 밤일을 다 잘할까요? 그건 무슨 경험에 근거한 이상한 얘기죠? 지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리타님의 편견은 어떠세요? 지금 와이프분이 밤일을 잘 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되죠? 그냥 할게요. 자기가 꺼냈잖아요. 자기가 꺼냈으니까 수습하세요. 네. 예, 수습할게요. 아니, 얘는 여자 사귄 게 제가 처음이에요. 헐! 예. 여자 사귄 게 제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의 일말의 의심도 없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자기가 잘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그게 뭐야? 아니 섹스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각적이잖아요. 감각적이고 또 이렇게 감성적인 행위죠. 완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감성은 잘하는데 네. 감각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이제 이만큼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10년 넘게 연마한 것보다 더 잘해요. 처음 한 사람이. 그래서 저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어요. 네, 그거 매우 동의할 수 있는 이론인데요. 예. 동의할 수 있는 이론인데, 와,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 자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표본이 많아야지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까요? 근데 데일리님은 표본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냥 저와 제 파트너를 보니까. 진짜 싫다. 아니. 자기들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말 섹스는 되죠. 감각과 감성인데, 감각 치면은. 네. 당연히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끔씩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네. 로다나 티지에도 그런 뿅뿅 토크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니, 그냥 몸 끌리는 대로 하면 되지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저처럼,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연히 갈리는 거죠. 네. 완전히 확연히 갈리고요. 네. 그쵸. 근데 굳이 말하자면, 저도 미리 뭔가 예측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잘 못해요. 그럼 감각적이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제 애인이 그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약간 통제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서 이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저는 작전을 짜요. 작전을 어떻게 짜? 아니, 늘 저는 작전이 있었어요. 네. 관계를 해줄 때. 네. 듣기만 해도 근데 사실 힘들죠. 근데 그런 애들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끌리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맞아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네. 감각치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근데 저는 또 다른 편견이 있는데요. 예. 그, 그렇게 감각적이고 어떤 그 몸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방송을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섹스만 하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똥 놓을 때 들을 수 있지, 뭘. 그쵸. 아, 그렇지. 똥 때 들을 수도 있지. 예, 네. 예. 똥 놓을 비례상. 때도 감각적으로. 아, 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편견만 얘기하다 끝났네, 오늘. 계속 편견만 아, 예,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예, 제가 예, 편견을 많이 얘기해서. 네. 편견 뭐 있으면 좋죠. 웃을 거리도 생기고. 아, 진짜 편견 좋아하시나요? 아, 아니요. 편견에서 늘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편견이 있으면은 그 편견이, 아, 이건 편견이구나.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방금 깨어나지 못했다. 완전 그렇죠. 근데 완전히 100% 편견에서 해방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까 뭐, 레즈비언들은 애인 생기면 친구 안 만난다고 하신 것도 사실은 경험에 약간은 근거한 거잖아요? 아, 예, 뭐 주로 제 경험에. 자기 얘기잖아, 그냥 다 자기 얘기. 아니, 근데 사실 아닌가요? 아, 미친. 편견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어쩌라고요. 아, 편견에서 안 그런 깨어나, 사람들도 있죠. 예. 네, 편견에서 깨어나세요. 안 되겠네, 네, 보니까.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맞지는 말고요. 네. 오늘 예. 어떠셨나요? 아, 오늘 간만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간만에 나와서 좀 떨리고, 네. 유머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한국말도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어버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니타님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오늘 저한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오해할 거 없어요. 방송 듣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니타님 무서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늘 어쨌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클로징 예, 멘트는 아무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웠고, 좀, 뭔가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매우 그렇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일단 인사할게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리타님. 네, 들어가세요.